영어 과외를 받는다거나 해외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영어가 그냥 갑자기 늘게 된 그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매너 잘기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회사에 또 왔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회사가 배경이 좋아서 항상 회사에서 찍는데 위층에 다른 분들이 출근을 몇 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크게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일단은 제가 맥도날드에서 카페를 샀고요. 지금 행사 중이어서 1달러 아메리카노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가끔 싱가포르로 연수를 많이 와요. 이제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이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 친구들이 혹시 은미님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냐 아니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해외에 살 수 있냐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 등등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유튜브에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싱가포르에 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살다 온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두바이 등등 이런 국가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제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토종 한국인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12년 동안 해외에서 한 번도 안 살고 유치원, 초, 중, 고를 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해외 취업까지 하게 됐는지 일대기를 일단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 영어 실력은 당연히 해외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하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언어를 전공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일본어 전공을 했다는 거 원래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 방법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친했던 고등학교 선배한테 전수받은 비법인데 그 선배가 일본어를 되게 잘했어요. 일본에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는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다 잘하냐 했더니 너 저거 일본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가르친 게 뭐였냐면 약간 표지판 같은 거였어요. 저 간판 한번 일본어로 번역해봐 이러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면 너 영어 잘하니까 너 저거 영어로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글자와 네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저를 관통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언어를 늘리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요. 제 눈에 보이는 이것들 있잖아. 지금 여기만 해도 이 책, 선반, 커피, 마이크, 핸드폰, 거치대 이 모든 것들을 영어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제가 실제로 영어 과외를 되게 많이 했고 영어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나름 괜찮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가르쳤던 방법은 물론 애들 난이도에 따라 달랐지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커피만 해도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이 뚜껑 lid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 빨대 straw 번역을 해보는 습관을 갖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쭉 보는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영어를 되게 잘한다 나쁘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보니까 저희 학교가 그때 당시에 칠판을 썼었는데 칠판이 영어로 뭐지? 모르겠는 거야. 분필이 영어로 뭐지? 모르겠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칠판이랑 분필도 영어로 모르네?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서 어떻게 해외에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다 영어로 한 번씩 번역을 해보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칠판은 이제 블랙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필은 초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칠판 블랙보드라고 하는구나. 분필은 초크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하나씩 외우게 되면서 기존에 했던 어려운 영어 공부들을 그냥 싹 다 버리고 뭘 시작을 했냐면 핀트레스트라는 앱을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신체 같은 걸 다시 외우는 거예요. 눈, 코, 입이 영어로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마, 눈썹, 속눈썹, 눈, 코, 광대는 뭔지, 입이랑 입술이랑 턱 수염, 목, 이 목젖, 애덤스 애플 이거, 손가락, finger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지, 검지, 약지, 중지, 새끼는, 소지는 뭔지, thumbs up 이런 엄지척, index finger, middle finger, ring finger, pinky라고도 하고 little finger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 다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실생활 언어가 비약적으로 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물론 고3이긴 했지만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고3이 알바냐 싶었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국에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저는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고 유학을 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아서 사실 고3 때부터 남들 공부할 때 저는 그냥 알바했어요. 저는 돈이 더 급했기 때문에 공부보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3 때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실 기숙사 학교를 다닌 것도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학교에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토일을 알바를 했었어요. 주말에 서빙을 하는 그런 담당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홀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가 좀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보는데 요리사 분께서 막 다져, 삶아, 볶아, 튀겨. 다지다가 영어로 뭐지? 튀기다가 영어로 뭐지? 볶다가 영어로 뭐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심각하다. 나 이러다가 나중에 싱가포르 가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거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제 눈에 보이는 거를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정말 실생활적인 거. 근데 막 볶다, 삶다, 끓이다 뭐 그런 것들을 사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게 놓치기 쉬운 단어들인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너무 쉬운 단어인데 그걸 너무 쉽게 놓치고 산다는 거죠. 이상한 수거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인 분들의 이 영어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면 어려운 단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아마 12년 뭐 수능 보고 대학 가신 분들은 단어나 문법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제가 영어 과외를 항상 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맨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12년 공교육을 받고 수능을 보고 모의고사를 수시를 써서 왔다면 저보다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더 많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 근데 여러분이랑 제가 다른 점은 저는 실생활을 중심으로 영어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영어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스 자체는 여러분과 제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수업 초에 딱 들어가면 하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또 말했던 이 핀트레스트에 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단어를 또 찾아요. 다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풍이 뭔지, 기침은 뭔지, 딸꾹질은 영어로 뭔지 이런 것들 맨날 우리가 하고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학교에선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한번 공부하잖아요. 그럼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해외 나가서 살면은 같은 이제 뭐 룸메이트 애들이랑 같이 요리할 때 이거 다져줘, 이거 볶자, 우리 볶음밥 먹을래?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먼저 시켰던 게 커피 주문 한번 해봐 영어로. 애들이 영어 되게 잘해요. 근데 What can I get for you?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당황을 해.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가 당연히 give잖아요. give가 주다니까. 그래서 give me one ice americano please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물론 너무 잘한 건데 이제 can I have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교과서에서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간에 깨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약간 네가 자랑이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졸리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맨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시간에 별로 그렇게 문법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백지장에 처음부터 그리는 게 더 빠른 것처럼 제가 미드를 보면서 독학을 했던 영어 플러스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기초적인 단어를 공부한 거 이렇게 확 점프가 되면서 영어 실력이 확 완성이 됐고 그래서 해외로 바로 갔는데 많은 분들이 파운데이션을 거치거나 어학연수를 통해서 아니면 워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12년 동안 뭐 영어 유치원도 다닌 적도 없어요. 독학으로 바로 해외에서 나가서 그래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 벌써 두 번째 직장을 갖게 된 것도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제가 영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영어를 공부하셔라.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을 한번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방을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의자는 뭔지, 책상은 뭔지, 소파는 뭔지, 침대는 뭔지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씩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사전으로 찾아보고 번역해보고 찾아보고 아 이거구나. 그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진짜 영어가 빨리 늘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된다 싶으면 이 핀트레스트 앱에 가셔가지고 이 영어 모음집 같은 거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냥 공부 한 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정말 많이 늘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올라가는 진짜 궁극기거든요. 정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을 영어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빠이! 한국에서 떠났지 언제 갈지 나도 몰라 근데 내 방은 새 70만 원